토양 수분 측정기의 취급 및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그 전에 저희가 구형 모델의 제품을 잠깐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신제품과 구형 제품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형 제품은 이제 중간에 조립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토양 수분 측정기의 작동 원리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공 유지입니다. 진공 유지. 근데 중간에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진공을 유지시키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중간에 오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결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문제는 속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투명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만약에 힘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세게 조이거나 또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고무 오링이 삭습니다. 훼손되거나. 그래서 결착을 해도 압이 새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일체형으로 바꾸게 되어서 이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의 토양 수분 측정기는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박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봉을 하면 스펀지가 덮개가 있고요. 스펀지 덮개가 있고, 덮개 안에는 구성품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우선 제일 이제 뼈대가 되는 본체가 있고, 또 뚜껑 마개 뚜껑이 있고, 그리고 게이지 2개가 스페어 게이지를 포함해서 게이지 2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끼 방지 용액입니다. 색깔이 약간 물에 타면 보라색 색깔이 나오는데, 이 색깔이 있는 이끼 방지 용액을 넣는 이유는 토양 수분 측정기 안에 용액을 충진하게 되는데, 충진되었을 때 토양의 상태라든가 작물의 생육 정도라든가 날씨라든가에 의해서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주 토양 수분을 보충한다면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은 거의 1-2주에 한 번 정도는 보충해야 될 만큼 물이 조금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투명한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큼 줄었는지 인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용액. 근데 단순히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그 물에서 이끼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이끼 방지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끼 방지 용액을 첨가한 이유는 토양 수분 측정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부속 중에 하나가 이 하단에 붙어 있는 세라믹 팁인데, 공식 명칭은 다공성 세라믹 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세한 구멍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 미세한 기공이 토양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이끼가 껴서 미세한 기공을 이끼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수분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감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팁에 미세 기공에 이끼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끼 방지 용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과 그 신형의 모델이 약간의 그 형태상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체형 구조와 조립형 구조의 차이가 있고,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구형 모델은 이제 실리콘 마개가 제공이 되지만 이제 좀 주둥이가 큰 뚜껑이 제공이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공 기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보시게 되면 속에 이중 속캡이 들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속캡이 측정기의 안쪽으로 삽입이 되면서 완전 밀봉이 되기 때문에 진공 유지가 훨씬 더 용이하고, 두 번째로는 토양에 설치한 상태에서 1-2주에 한 번씩은 뚜껑을 열고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실리콘 마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걸 잡아 빼고 흔들고 하다 보면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진공 기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스크류 캡 형태로 바꿨고, 속캡을 집어넣어서 완벽한 진공 기밀을 하기 위해 설계를 했고요. 게이지는 뭐 수입된 제품 중에도 있고, 간혹 가다가 국내에서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게이지를 손쉽게 돌려서 삽입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이 토양의 특정 부위 위치에 설치를 한 상태에서 이 종종 지나가면서 이 게이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정식일 경우에는 고개를 뺀다든가 또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파리가 더 덮을 수도 있고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항상 돌려서 농가가, 사용자가 게이지 수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걸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제품은 그냥 속이 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게 저희가 이중 자켓 구조라고 해서 파이프 안에 한 개의 더 파이프가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이제 그 라인이 그어져 있지요. 이것이 안에 용액을 충진했을 때 최고 높이의 수위를 한정한 것이고, 그럼 왜 이중 자켓을 하였느냐? 통상 저희가 수분 측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1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그 이듬해 쓰려고 하다 보면 고장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분 측정기의 고장은 주로 게이지 부위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왜 게이지 부위에서 발생을 하냐면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정밀한 부속들이 들어가 있어서 미세한 압력을 감지하려고 정밀한 기계 장치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안에
만약에 용액과 직접 닿게 되면은 예. 부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작동 중에는 상관이 없으나 수개월 동안 만약에 방치료가 두게 되면은 그것이 고착화돼서 게이지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예. 또는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이 게이지에 직접적으로 용액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중 자켓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삽입한 상태에서 용액을 주입하게 되면 용액은 안에 있는 파이프 바깥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안에만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용액이 게이지와 직접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이지 설명을 더 드리면 이 게이지는 충격에 의해서 고장이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모품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후에는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게 충격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패키지 안에 게이지를 2개 제공하는 겁니다. 2개를요? 네, 스페어 게이지가 또 하나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이점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 패키지를 보시게 되면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는데 이 스펀지가 시중의 일반 스펀지와 다르게 퍼석퍼석합니다. 네. 말랑말랑한 재질이 아니고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퍼석퍼석합니다. 네, 이게 뭔가 이제 보통 구조물이 저항성도 느껴지고 퍼석퍼석한 재질인데 네. 이것은 충격에 특화된 스펀지라고 합니다. 내충격 스펀지라고 하는데 네. 이 저희가 박스 포장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안에 있는 구성품들도 다 보시는 것처럼 게이지를 포함해서 이 스펀지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토양 수분 측정기가 충격에 예민하다. 네. 예, 그래서 충격에 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본체라든가 다른 쪽 부분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이지가 충격에 예민합니다. 게이지가 네. 이 게이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게이지에서 압력을 감지하는 부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게이지 업체에서는 부르동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간 판처럼 굽어진 반달 형태의 관인데 속이 비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압력에 의해서 조금씩 그 각도를 틀리게 하는데 그것이 톱니바퀴라든가 기계주 장치로서 움직여서 작동을 해가지고 그 미세한 움직임을 결국은 게이지 변화로 알려주는 기계주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중에 이거를 어디 딱딱한 바닥에 툭 던져놓게 되면은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는 부속들이 이탈을 하거나 유격이 생기거나 하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토양 수분 측정기를 취급하고 사용하실 때는 충격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충격에만 주의하시게 되면 10년이고 20년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막 던지시거나 어떤 충격을 받으면 고장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양 수분 측정기 게이지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장이 이게 기계 장치다 보니까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에 의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는 한 해 사용하고 나서 게이지 안에 유입된 그 어떤 용액이나 수분이 이 기계 장치를 부식을 발생을 시켜서 고착화시키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게 부식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양 수분 측정기를 이렇게 조립하고 설치 전에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냐면 이 게이지는 압력 게이지인데요. 일반적인 게이지는 이 왼쪽에서 바늘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0점이 이쪽이고 이 최고점이 이쪽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지가 오른쪽 편 0에 머무르고 있고 어떤 압력이 행사가 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왜 거꾸로 설계가 되어 있냐면 얘는 진공 게이지입니다. 흡입 압력에 의해서 작동하는 진공 게이지라는 뜻입니다. 이 흡입 압력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토양의 수분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토양 수분 측정기고 그래서 영어로 공식 명칭은 Soil Moisture Tensiometer라고 합니다. 토양의 수분 장력계, 토양이 물을 잡고 있는 힘 또는 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토양 수분 측정기에서 고장을 의심할 수 있는 유일한 부속이 이 게이지입니다. 게이지. 네. 그리고 핵심 부속이기도 하죠. 수분의 정도를 수치로 알려주고 만약에 이 수치가 뭐 20만큼 또는 30만큼의 수치인데 5나 10만큼만 움직이게 되면 오작동에 의한 피해를 농가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양 수분 측정기를 설치 전에 이렇게 조립하고 나서 게이지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어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음료수를 시켜서 빨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 빨대를 먹을 때 그 정도의 압력,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들이는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 눈금이 선호 눈금 정도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약한 정도의 압력으로도 두세 눈금이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세게 불었는데 이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고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항상 매우 약한 흡사 음료수를 빨대로 빨대 정도의 흡입 압력 정도를 행사하셔서 게이지 움직임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을 대신 상태에서 아주 약한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그 정도.
예. 5까지 올라가네요. 네네. 살짝 아주, 그러니까 이 정도가 빨대로 음료수를 빨대 정도의 압력입니다. 네. 만약에 조금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하면 네, 확실히 17, 18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농가들이 사용 중에 의심을 합니다. 이게 맞나? 고장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이지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수치로 되어 있는 0이 과습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물이 부족해질수록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관습적, 관행적 물을 주시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간혹 물을 너무 많이 토양에 넣은 상태에서 수분 지체를 꽂게 되면은 오랫동안 과습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계로 인식할 수가 있죠.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고장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압력을 행사해서 게이지의 움직임을 확인하시면 쉽게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스페어로 제공한 게이지를 다시 바꿔 꼽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장 문의가 오는데 1000개의 수분 측정기를 농가한테 판매를 하면 그중에 한 200~300 농가 정도에서 고장 문의가 또는 제대로 된 설치인지 제품 문의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게이지나 또는 이제 제품의 고장으로 확인된 거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뭐 한두 개 정도 그럴 수 있고 대부분은 토양에 너무 물이 많다 보니까 이 게이지에서 계속 과습한 상태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농가들은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토양에서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뭐 20~30년 정도 나름의 농사를 지어오신 분이고 나름의 영농 방법을 개발하셔서 적정하게 물을 주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2~3일에 한 번씩 뭐 30분씩 물을 줘왔다. 근데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다소 물이 많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농사가 나름 됐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잘 해보려고 토양 수분 측정기를 꼽았는데 이 꽂고 나니까 물이 많다고 해서 물 주는 걸 쉬어봤다. 2~3일에 한 번씩 주는 거를 3~4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도 줄여보고 뛰어보고 관수량도 1시간에서 뭐 30분 또는 30분에서 15분 이렇게 줄여봤는데 그래도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더라. 예전 같으면 관습적인 물 주기를 했다면 2~3번 정도는 물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꽂고 나서 열흘 동안 한 번도 물을 안 줬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 정도 물을 안 줬으면 토양이 좀 마르고 건조해져야 되는데 근데 계속 이 수치가 과습하다고 돼 있으니 난 이걸 신뢰할 수가 없다. 아니면 고장이 났다. 이런 문의가 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변수가 있냐면 통상 이거를 작기 초기에 신지 않습니까? 토양 수분 측정기를 작기 중에 꼽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대체로 밭을 조성을 하고 정식을 하고 나서 설치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는 식물이 수분을 소모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어린 거니까요. 네. 하루에 식물이 소모하는 토양의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열흘이나 보름 정도의 기간을 관수를 끊어도 토양에서 수분이 소모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또 대부분 멀칭이 돼 있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피복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수분의 소모도 많지 않겠죠. 네, 그래서 고장이 난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간단하게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게이지의 압력을 행사해서 그 움직임의 정도를 확인하시면은 간단히 이 제품이 고장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게이지를 조립하는 설명을 드렸고 뚜껑을 닫는 거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간단히 누구든 아주 큰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쉽게 닫아집니다. 사실은 이 상태가 되면은 조립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토양에 설치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토양에 용액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요. 용액은 제가 500ml 생수병을 준비해 왔는데 내용물은 생수가 아니고 수돗물입니다. 이 토양 수분 측정기의 용액은 되도록이면 수돗물이나 증류수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농용수나 지하수에는 아무래도 유기물이나 미생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 이끼가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끼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돗물이나 아니면 증류수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생수에 이 안에 제가 수돗물을 담아 왔는데요. 아까 이끼 방지 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요. 이끼 방지 용액을 열고 500ml 같으면 2에서 3ml 정도를 넣게 되면은 색깔도 충분히 육안상 식별이 가능한 색깔이 되고 이끼 방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정확히 2~3ml를 될 수는 없지만 보통 집어넣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짜면 제가 해보니까 3mm 정도 들어간 걸로 되더라고요. 남은 용액은 뚜껑을 닫아서 다시 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한번 흔들어 주시면 색깔이 굉장히 매력적인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색깔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액을 만든 상태에서 용액을 주입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뚜껑을 연 상태에서 용액을 이 빨간색 라인까지만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기울여서 주입하거나 한 번에 많이 주입하게 되면은 내부관으로 용액이 들어가지 않고 이중 자켓 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이중 자켓으로 물이 많이 흘러나와서 있으면은 아무래도 포켓 공간을 만든 상태에서 상단에 게이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액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중 자켓 쪽으로는 용액이 흘러가지 않도록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졸졸졸 주입하시면 어렵지 않게 용액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라믹 팁이 이 안에 있는 물을 흡수하듯이 토양에 삽입하게 되면 토양 바깥에 있는 토양 용액도 얘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용액과 이 안에 있는 용액을 게이지가 연결을 하고 그 상태에서 토양이 물을 잡아당기는 압력을 게이지로 전달해서 수분의 정도를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된 토양 수분 측정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저희가 제품 설명이 끝나면은 하우스에 가서 설치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용액은 50ml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액의 전체 양은. 근데 이렇게 거의 500ml 가까이 물을 준비한 이유는 토양 수분 측정기를 토양에 설치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 늦으면 2, 3주에 한 번씩은 용액을 보충해야 됩니다. 이 미세한 기공이 토양의 수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토양이 수분을 잡아당길 힘을 감지하면서 간혹 가다가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기도 하고 관주를 하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수위가 줄고 늘고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게이지 또는 이 연결 라인으로부터 10cm 정도가 물이 이만큼 줄어들게 되면은 뚜껑을 열고 물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용액은 버리지 마시고 뚜껑을 닫아서 토양 수분 측정기를 설치한 곳 옆에 두시고 관찰하였다가 빨간 선에서 10cm 정도 줄어들었다 싶으면 뚜껑을 열고 처음처럼 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용액을 주입을 하였는데요. 이게 저희가 아까 토양 수분 측정기의 고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장에 대한 설명은 이 게이지 부분이 고장이 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게이지에 대한 고장은 우리가 흡입 압력을 행사해서 움직이는 정도를 확인해 가지고 언제든 쉽게 토양 수분 측정기의 고장을 진단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죠. 이번 부분은 뭐냐면 부속이 고장 난 건 아니고 체결이나 조립이 잘못돼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용액이 일주일 2, 3주에 한 번씩은 이만큼 줄어들어서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꼽아놓은 상태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만큼 줄거나 아니면 완전히 토양 밑으로 줄어들어서 얼마가 남았는지도 확인이 안 될 만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게이지 수치를 확인하시면 게이지가 예를 들어서 50 넘어서 60까지 이렇게 높은 수치로 게이지가 바늘이 움직여져 있다고 한다면 고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하우스에서 일반적인 경작 토양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성주 지역의 참외 농가들은 일부러 작물의 초세를 억제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과 비를 굉장히 통제해서 작물을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서 설치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30, 40, 50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3, 4일 또는 2, 3일 만에 한 정도 10cm 정도까지 물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입니다. 흙이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워낙에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이 빨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작동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작동은 물이 빨리 빠져나갔거나 많이 줄어들었는데 게이지를 관찰해 봤더니 거의 0 또는 10 미만의 과습 상태로 있다면 진공이 유지가 안 돼서 물이 새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할 부위는 간단합니다. 야외에서 농업이라고 하는 밭에서 이 설치를 하고 뚜껑을 닫고 하다 보니 간혹 가다가 작은 이물질이나 돌멩이 같은 게 뚜껑에 있다가 닫았을 때 체결은 되었으나 그 부분이 진공이나 밀봉이 되지 않아서 압력이 새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아직 한 번도 보고되진 않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게이지를 조립하고 끼는 과정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걸 너무 무리하게 삽입하게 되면은 이 게이지가 말려 올라가거나 그 힘에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은 없지만 사용하거나 사용 중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유관상 확인을 하시고 빼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이 투명한 재질이기 때문에 안에 오링이 보입니다. 돌려보셔서 뭔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체결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 설치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흡입 압력을 행사해도 게이지 바늘이 움직이지 않거나 너무 뻑뻑하게 움직이거나 튕기듯 움직이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추가로 제공한 스페어 게이지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빨리
용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 게이지의 수치가 과습 상태에 있다면은 뭔가 진공이 유지가 안 돼서 압력이 새고 있는 것이니 체결 부위, 뚜껑이나 게이지 부분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요, 사실은 토양 수분 측정기가 고장이 날 확률이 없습니다. 이게 신형 게이지는 그전 게이지에 비해서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 기존의 게이지는 뚜껑 자체의 밀봉 능력도 떨어지고 중간에 결착 부위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부식이 되거나 훼손되면 언제든 압력이 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지 부분을 확인하고 결착 부위에 제대로 결착이 되었는지만 확인하시게 되면 그 이외에 고장 날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4년, 15년 전부터 토양 수분 측정기를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애먹었던 부분이 이 세라믹 팁이었습니다. 세라믹 재질로 성형을 하고 소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도자기 성분들이 고온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경도가 좋아집니다. 경도는 좋아지는데 미세 기공 형성이 안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여러 성분들이 녹아가지고 그 녹은 성분들이 기공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낮은 온도로 소송을 하면은 기공은 형성이 됩니다. 그 대신 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델은 토양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에 이제 작은 돌멩이가 있거나 뭐가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은 뚝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하면서 강도와 미세 기공의 정도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생산되고 사용되는 제품들 중에는 아직까지 지난 한 1, 2년 동안은 훼손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곳에 해도 깨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밭에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더라. 다만 그 와중에 토성도 딱딱한 토성에서 들어가다가 돌멩이가 걸렸습니다. 이걸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안 부러지면 여기가 부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따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1, 2년 사이에는 이것이 부러져서 훼손되었다고 보고된 사례가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특수한 재질로 파이프와 이 세라믹 팁을 결착을 했는데 파란색 용액이 그 사이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확인하는 부분인데 파란색 부분이 이 바깥쪽과 연결되지 않게 다 하얀색 부분으로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이걸 뽑아서 봤더니 여기가 깨져 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본체만 따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 중에 무리하게 설치를 해서 이 밑에 세라믹 팁이 깨지게 되면 저희가 이 본체만 따로 판매를 하니까 본체만 구입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토양 수분 측정기를 구매하신 농가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몇 평에 하나씩 꼽으면 되냐, 본인이 하우스를 10,000평을 하는데 몇 개를 꼽으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 항상 우선 하나만 꼽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00평에 한 개요? 100평이든 10,000평이든 밭자리가 하나고 재배 유형이 같은 작물이라면 같은 날 심고 한다면 우선 하나만 꼽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에 꼽으면 되냐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가장 건조한 구역에 꼽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람의 통행로와 인접해 있어서 수시로 가서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00평 중에 또는 밭자리 중에서 제일 건조한 곳 또는 햇볕을 제일 많이 보는 곳, 그 중에서도 사람의 통행로와 멀지 않아서 확인이 용이한 곳에 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꼽아놓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같은 밭자리라고 하더라도 토성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좀 과습하게 관리가 되는 쪽이 있고 건조한 쪽은 다소 건조하게 또는 적정 수분으로 관리가 되는 곳이 있겠죠. 그러면 수분 측정기를 꼽은 곳은 적정한 수분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소 과습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성장하는 속도도 차이가 나고 꽃이 피는 위치도 차이가 나고 꽃의 정도도 차이가 납니다. 농가들이 이해를 합니다. 수분의 정도에 따라서 작물 생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그러면 이걸 똑같이 키우거나 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과습하다고 또는 더 크고 있는 쪽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분 관리 분리해서 하게 됩니다. 한 밭자리에 여러 개를 꽂게 되면은 여기는 다소 건조하고 저기는 물이 좀 많다고 나오고 저긴 또 중간 어디에는 또 그렇지 않게 나오고 하게 되면 헷갈립니다. 어디에 맞춰서 불을 대지? 수분 측정기는 관수하는 시기와 관수하는 양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수치가 틀리게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를 꽂고 나서 수분 측정기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시고 수분 측정기의 움직임을 또 이해도 하시고 작물 생육과 비교도 해보시고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금방 적응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 개를 더 꼽으시게 되면은 똑같이 원하시는 대로 작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한 개를 꽂고 충분히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구매해 쓰십시오. 필요에 따라서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우스 5동 하고 계신 분은 몇 개를 꽂아야 되나요? 보통 하우스
호수 5동 같으면 지하수 관정에서 수분을 네. 뽑아 올려가지고 관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뭐 5개를 한 번에 미는 경우도 있고 2개, 3개 놓아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라인이 2개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쪽 3동, 이쪽 2동 이렇게 키우고 있다면은 3동에 하나, 또 2동에 하나 꼽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3동 중에서 어디를 꼽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제일 건조한 곳이나 또는 해를 더 많이 보는 곳에 꼽으시면 됩니다. 거기를 세워서 3개 동에 하나를 꼽고 나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농가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밭에 어디가 습하고 어디가 건조하다는 걸. 그런 수분의 정도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그 이듬해 밭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관주하는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네. 이쪽에서 물을 밀다 보니까 저쪽에 물이 더 많이 나와서 근데 그쪽이 생육의 차이가 발생하니 반대에서 물을 미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양쪽에서 물을 밀게 관계 라인을 바꾸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수분의 변화 또는 수분의 정도가 작물의 성장과 생육에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부분들을 토양 수분 측정기를 꼽아놓고 확인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경작 토양을 조성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토양 수분 측정기를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는 잠깐 말씀드렸고 좀 더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가 고를 타서 계속 심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심겨진 옆으로 점적호수나 분소호수가 있기 마련인데 포기와 포기 사이에 저희가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치가 토양 속에서 뿌리와 가장 인접해 있고 관계수가 떨어졌을 때 토양의 수분 변화를 객관적 지표로 삼을 만한 대표성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래 심겨지는 작물에는 작물과 작물 사이에 되도록 점적이나 분소호수로부터 10c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깊이는 통상 근권 깊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 20에서 25cm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것이 지금 35cm이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면 18cm니까 한 절반 넘게 보통 이 정도 깊이로 설치를 하고 그 위로는 한 7, 8cm 정도의 돌출구가 땅 위에 있게 되고요. 상추나 치커리 같이 여러 작물들이 한꺼번에 심겨지는 밭도 있고요. 또 수박이나 참외처럼 한 두둑에 한 폭씩 심어서 포복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작물이 심겨지는 위치가 아니고 주 활동근이 위치하는 곳을 기준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통상은 관계 설비의 위치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 또는 물이 떨어져서 퍼지는 곳 주위에 주 활동근이 분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관계 설비, 점적호수나 분수호수, 스프링클러에 물이 떨어지는 곳 중 주 활동근이 주로 분포하는 곳을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25cm 깊이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과수류 같은 경우에는 근권이 깊기 때문에 이 짧은 30cm 모델의 수분 측정기로는 근권의 깊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수용 토양 수분 측정기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분 측정기는 이제 길이가 토양에 삽입되는 길이가 85cm 정도 되는 제품인데 뿌리의 깊이가 깊은 과수 작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용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깊게 80cm 깊이로 꼽혀있는 수분 측정기도 필요하고 20-30cm로 꼽혀있는 토양 수분 측정기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토 부분에는 건조할 수 있지만 깊은 지하 부위에는 과습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표토의 건조만 확인한 상태에서 관주량이 많았다면 지하 부위의 토양은 만성 과습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 과습한 상태가 예를 들어서 50cm 또는 70cm 깊이의 토양이 만성 과습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과수류 같은 경우에는 근권의 깊이가 얕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수원들이 대부분 비탈진, 산자락 이런 데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상업화되고 전문적인 농업 경영인들이 생기면서 논을 개간해서 과수를 심는 농가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논의 특성상 배수의 한계가 있고 또 주야 수위가 높은 곳도 있고 또는 관계 설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물을 주게 되면은 표토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분이 유지가 되더라도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내려간 물들이 쌓이면서 50cm나 10cm 이하에 있는 토양들이 많이 과습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름에 비가 오면 지렁이들이 다 땅 밖으로 기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피부 호흡을 하는 지렁이가 숨을 못 쉬니까 숨 쉬려고 표토나 땅 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과수의 뿌리 역시 만성 과습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근권의 깊이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표토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나 15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과수원도 영하 18도나 2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표토 근처의 뿌리가 얼어서
또는 이제 동해나 냉해의 피해를 받아서 사실은 가을철에 낙엽이 지면서 잎과 줄기에 있는 양분들이 뿌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양수분이 줄기에 남아있다면 영하의 온도에서 터져서 얼어가지고 동해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 30도가 돼도 나무가 동해의 피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저장 양수분이 뿌리로 이동해서 있네. 양수분을 저장하는 뿌리가 얕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냉해 피해를 더 많이 받게 되겠지요. 현재로도 우리가 봄철마다 냉해 피해다, 동해 피해다 해서 결시불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과수원들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과수원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한 과수원만 냉해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보게 되면은 그쪽에 토성이라든가 배수관계가 그 옆에 있는 과수원과 차이가 좀 있더라. 저희 생각은 그래서 냉해 피해나 결시불량 문제가 단순히 온도가 낮아서가 아니고 가을에 저장된 양분이 뿌리에 온전히 저장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봄철에 물 오르기 시기에 양수분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양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는 목적으로 과수농가들한테는 80cm 모델의 수분 측정기와 30cm 모델 수분 측정기 두 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위치는 나무 지재부 근처가 아니고 가지의 끝과 뿌리의 끝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그리고 그 끝이 주활동군과 미세균이 제일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가지 끝 위치에 그리고 관계 설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위치 그곳에 이 두 가지 50cm나 1m 사이로 하나는 25cm 정도의 깊이로 설치를 하고 하나는 70cm 정도의 깊이로 설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m 정도 띄워서 설치하면 될 정도가 사실은 뭐 50cm나 1m나 2m 거기에 대한 특이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같은 수분이 공급됐을 때 비슷한 정도 영향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근처에다 두 가지 꼽는 게 더 합리적으로 토양의 수분 상태를 관측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분 측정기를 설치를 할 때 토성이 부드러운 토성도 있겠지만은 수분 측정기가 잘 투입이 되지 않는 그 토성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토양이 풍성하고 밭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드러운 토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정작 토양을 조성을 하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멀칭을 하고 정식이 끝난 상태에서 보통 설치를 하는데요. 그 시기에는 대체로 땅이 풍성풍성합니다. 네, 엔간하면 그냥 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풍성풍성할 경우에는 토양 수분 측정기 작동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 하단부에 다공성 세라믹 팁과 흙이 충분히 밀착되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풍성한 경우에는 설치를 하면서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하단부에 공극이나 유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각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땅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습니다. 다져지도록 충분히 밀착되도록 하고 나서 그 위치에 약간의 복토를 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하고 설치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너무 딱딱한 밭이 있습니다. 과수원이라든가 토성 자체가 너무 딱딱한 작기 중에 들어갈 경우에 물다짐 현상 때문에 너무 다져진 토양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삽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하우스 파이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 얇은 게 22mm 파이프입니다. 지금 이 토양 수분 측정기 하단 본체 하부 간의 직경이 정확히 22mm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25cm 정도를 독을 이용해서 박습니다. 해서 뺀 상태에서 그냥 박게 되면 아무래도 밀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성에 대한 워낙에도 땅이 딱딱해서 엔간이 다져서 밀착을 유지하기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500ml 물병이나 또는 종이컵에다가 물과 흙을 담아서 진탕을 합니다. 진탕을 한 상태에서 흙탕물을 만들어서 파이프를 뺀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흔히 공구리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흙공구리 현상이 있어서 설치하고 나서 잘 다져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밀착성이 좋은 상태로 설치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설치했을 때보다 흙을 진탕한 흙탕물을 집어넣고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평소보다 하루 이틀 더 지나서 수분 측정기가 신뢰할 수 있는 수치로 움직일 수 있으니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분 측정기는 토양의 엔간이 풍성해도 그냥 박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mm 하우스 파이프를 삽입하고자 하는 그 깊이까지 망치나 도구를 이용해서 자리를 내고 진탕을 해서 집어넣고 설치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장 농업에서 토양 수분 측정기 설치 후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수분 측정기는 관수 개시점의 결정과 관수량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재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게이지를 보시면 0부터 65까지 되어 있고요. 0에서 10까지는 과습, 또 그 이상은 적정 수분, 또 40부터는 다소 건조, 60이 넘어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가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 이하는 이제 보통 과습하다, 물이 많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분 측정기 설치한 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보통 관행적인 물주기를 해가면서 내 밭에 물이 많구나, 다소 부족하구나, 날씨가 좋을 때와 비가 왔을 때 수분 측정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작물의 생육과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 있게, 개연성 있게 수분 측정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분 측정기의 움직임으로써 작물의 생태도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다른 특별한 어떤 원칙 같은 거는 별로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인 재배에서 본인의 토양을 평가해서 언제 물을 주는 게 좋아, 나빠,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사용하시면서 농업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자재입니다. 근데 단 하나, 아침에 와서 보셨을 때 수치가 20을 넘어가게 되면은 관수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가 되면은 갑자기 30, 40을 넘어서 50, 6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광합성은 보통 오전에만 이루어지는데, 광합성 공식을 보시면은 광합성 한 번이 진행이 될 때마다 12개의 물이 소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전에 20이라면, 물론 오전에 적정 수분이었으나 날씨가 좋고 생육이 좋은 상태에서 급격히 많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수치가 40, 50, 60까지 넘어가서 가뭄에 의한 피해 또는 수확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이 넘어가면 아침에 물 주기를 고려해라. 또 무조건 물 주란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씨를 봐야 되거든요. 비가 오거나 강우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식물의 생육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최대한 가물키게 키우는 작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주 참외에서 농사 잘 짓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통 30, 40, 50 이 상태로 참외를 재배하는 것들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물을 억제해서 뿌리의 발달은 최대화시키면서 지상부의 생육은 억제시키는, 안정화시키는 이런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농가가 이 토양 수분 측정기를 설치하고 나서 본인이 그동안 물을 많이 줬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또 하시고 그 패턴을 변화를 좀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던 분이 과습한 상태가 지시가 되고 있으니까 열흘 또는 보름 동안 물을 안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산소 호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토양 속에는 공극이라는 게 있어서 공극에 잔존하는 산소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체로는 우리가 관수를 하게 되면 관계수에는 14ppm 정도의 산소가 용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존산소라고 하지요. 그 용존산소를 식물의 뿌리가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가 물이 많이 줘서 이 수치가 0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과습한 상태를 지시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뭐냐면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공극이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과습하다는 얘기는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극에 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침수가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그럴 경우에 물이 많다고 해서 계속 수치가 0에 있는데, 물이 많다고 해서 물을 주지 않으면 공극이 없기 때문에 공극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단수를 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수로부터도 용존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식물은 토양 속 토양 용액에 용존산소가 2ppm까지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말라 죽습니다. 호흡장애로. 근데 토양에 있는 토양 용액은 토양 속의 식물의 뿌리도 산소를 이용하지만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과 곤충들도 산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토양 용액의 산소가 줄어들어서 식물이 질식할 만큼의 낮은 농도로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해서 제일 좋은 건 적정 수분을 유지해서 토양의 공급을 살아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토양 수분 측정기를 꼽은 상태에서도 만약에 과습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개의치 마시고 물을 주셔야 됩니다. 다만 어떻게 드시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물과 토성물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지역, 토성, 작물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관행적 물주기 패턴을 약간 변화하는 정도로 물주기 패턴을 바꾸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시는 거였다면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물 주기를 추천을 하고요. 한 번에 물을 줄 때 1시간 또는 뭐 10톤 이렇게 주셨다면 절반 정도로 30분이나 5톤 물을 줄여서 주시다 보면 공급되는 물량보다 소모되는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적인 재배에 비춰보게 되면 대체로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수분 측정기 과습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수분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명령을 하셨다면 농사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하우스 아니라고 해서 그냥 꼽아놓고 나오시거나 또는 이제 노지에 꼽아놓고 겨울을 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안에 있는 용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어서 동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듬해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하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반드시 제거를 한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동파의 위험이 없는 실내에 보관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보관할 때는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물을 모두 제거하시고 게이지를 분리한 상태에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이지를 분리해 보관하셔야 그 이듬해에도 수분청기의 게이지가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